네, 역시나 키워드 탑5에 트럼프 계속 주어가 트럼프가 많네요. 첫 번째는 트럼프의 파월, 해임, 정치적 압박. 제가 오프닝에서도 어젯밤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람이 파월 의장을 뭐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법적으로 안 되죠. 네.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 트루스 소셜에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그 트럼프는 자신의 뭐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뭐 유럽에서 중앙은행은 연속 금리 인하, 일곱 그쵸. 번째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비교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은 너무 느리다. 그리고 당장 해고를 해야 된다. 그거 시급하다면서 굉장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처음 했다고 하는데 네. 저는 꽤 몇 번 한 줄 알았어요. 워낙 그 트럼프와 파월은 서로 싫어한다라는 게 어필이 강하다 보니까. 그건 맞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조금 될까요? 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분을 제거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요. 없는데 네. 굳이 이걸 만약에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면 그럼 이걸 듣는 파월은 기분이 좋지 않겠죠. 당연하죠. 안 좋겠죠. 근데 굳이 이걸 할 필요 있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파월을 만약에 말을 자르고 다른 걸 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물가 올라오는데 네.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악수고 사실은 트럼프가 어떤 사람을 세워놔도 못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약간 화를 난 거를 이번에 푸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예. 이게 뭔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건 약간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수사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전이 없거든요. 그것 때문이겠죠? 예, 그것 때문에 예. 지금 하는 거고 일본도 사실은 거의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약간 밥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화풀이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트럼프 악연이 2019 돌아가게 되면 혹시 예전에 그거 아십니까? 뉴욕 연방의 총장인 더들리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트럼프 재선을 도와주지 말라 한 거였는데 트럼프 재선을 왜 안 도와줄까요? 그러게요. 2019년에 왜냐하면 트럼프가 정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제가 망가졌거든요. 그걸 기억하는 파월이 과연 트럼프 원하는 대로 금리 내릴까? 절대 안 내리고 있고 금리가 내려올수록 엄상하게 물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 뭔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트럼프는 화를 내고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메시지에서 그게 좀 읽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진짜 뭔가 그 실기를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제 파월 탓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본인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약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시비가 7번 인하한 거는 경제가 망가질까 봐 선제적으로 한 건데 그렇죠. 그럼 미국도 경제가 망가진 거를 시인하는 건데 그러네요. 그건 또 원하지 않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지금 오히려 파월이 좀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균형자가 아닌가. 제가 볼 그러게요. 때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뭐 일단 트럼프가 워낙 말이 센 분이니까 걸러드시면 좋을 것 같고 파월은 해임되지 않고 아마 임기가 내년 5월까지 아닙니까? 6월까지고요. 6월까지입니까? 네, 6월까지. 올해 남았네요. 네, 6월까지고요. 뭐 네. 파월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 해임 가능성은 뭐 낮지만 그리고 만약에 해임이 되더라도 미국 경제 뭐 신뢰 바탕인데 글로벌 뭐 그렇죠. 네. 그게 문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뭐 자본 유입이나 뭐 달러 가치에 대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나가는 자료도 보니까 네. 파월 의장은 뭐 전혀 그만둘 생각이 없네요. 그렇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몇 번의 눈치도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맞아요. 뭐 법적인 문제가 없지 않으나 자기는 임기를 마치고 싶은 그 의지가 분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뭐 파월은 뭐 관세를 원래 그 전에는 굉장히 일시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지만 이번에 발언을 확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영향으로 관세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트럼프는 또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장이 망가지면 네. 인하할 거냐 물었더니 아니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파월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고 예. 아마 파월이 절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 강대 강이죠 이것도. 그러면 사실 오늘 이번에 원래 2번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또 금리 인하요? 네, 금리 인하 네, 2번 네.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시장에서는 또 4번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없다라기보다는 2번 정도 보고 있는데 네. 2번도 아주 아닐까요? 놀라운 건데 지금 상황에서 놀라운 건데 그것도 예측하지 마시고 어제 얘기했지만 가서 보시면 돼요. 그쵸. 예측하지 마시고. 시장 예측하지 마시고. 말까요? 네. 예측해봤자 어차피 예측하면 또 관련 ETF 사시는데
그게 채권 ETF인데 예.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앞서가지 말라. 예, 앞서가지 말라. 그런 꼭 얘기를 필요한 얘기죠. 드리고 싶는 상황입니다. 뭐 항상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그리고 연준에 반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있는데 지금 자꾸 투자자분들이 야 정부 뭐 트럼프 정부 이러다 좀 그만하겠지. 그리고 또 연준 야 이 정도면은 조만간 금리 인하 해주겠지. 이러면서 자꾸 반해서 되게 앞서가려는 움직임들이 그렇죠.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우리 희망이죠. 희망인데 예, 맞아요. 그 트럼프가요 2월 19일 날 고점 찍고 내려오는 동안에 단 2달만 내려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 시장 급락했죠. 그 다음에 채권 투매했죠. 지금 완전히 금융 시스템 망가뜨렸기 때문에 네. 지금 트럼프 할 말이 없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계속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게 원래 처음에 임기 딱 시작했을 때 네. 파월 의장에 대해서 질문 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죠. 당연히 뭐 연준 의장은 임기 끝까지 당연히 가는 거다. 우리는 그렇죠. 뭐 존중할 거다. 네. 그래놓고 갑자기 여기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글 써버린 거라서 그러니까요. 하여간 2월 19일 아마 사채값 기록한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네. 그게 2월 19일 얘기예요. 예. 딱 2달 전 얘기이기 때문에 2달 만에 이렇게 빠르게 시장이 망가졌다? 트럼프가만이 가능한 어떤 작업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빠르게 망가뜨린 거. 예.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시장이 좀 망가뜨려졌을 거를 각오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연준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시나리오도 있다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중국이랑 지금 싸우고 있는 것도 이 정도로 몰아붙이면 중국이 나오겠지 싶었는데 안 나오는 거잖아요. 연준도 나오죠. 마찬가지고. 예, 중국은 예. 여유롭죠. 예. 여유가 있고 쫓기는 건 트럼프지 중국이 뭐가 바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더 말리고 있고 어제 얘기했지만 뭐 존경인지 존중인지 모르겠지만 네. 오히려 앉아서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예. 이번 참에 예, 예. 시진핑이 굉장히 이미지 세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오히려 시진핑이 더 약간 더 신사같이 보여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맞아요. 직접 순방을 하면서 각 나라 대표들을 또 만나더라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연락을 기다려라 오라고 하는데 시진핑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글로벌 사회에서는 시진핑이 이번에 더 좀 이미지가 더 좋았지 않나. 가만히 앉아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느끼시기에 트럼프 파월 싸움을 달리 보지 마시고 네. 이미 파월은 2번째 겪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 말을 들어주면 한 번 인하고 끝나지 않겠죠, 금리 인하도. 근데 그거를 지금 인하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파월이 강경하게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니까 예. 파월이랑 시진핑이랑 되게 닮은 게 예. 둘 다 트럼프가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고 가만히 그리고 있죠. 둘 다 한 번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한 번 겪었던 사람들이 두 번째에 똑같이 가만히 있는 걸 정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그게 맞구나라고 그렇죠. 예, 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이 자꾸 파월한테 뭐라 하시는데 그건 지금의 얘기고 예, 벌써 8년째 겪고 있어 이분이. 그렇죠. 예. 8년 동안. 네, 내성이 생겼죠. 생겼고 아마도 트럼프를 어떻게 요리할지 방법 알기 때문에 요리. 예, 오. 가만히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예. 한 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맞아요. 끝도 없는 거죠 이분은. 예, 예. 그걸 한번 겪어봤으니까. 겪어봤으니까. 예, 그리고 원래 똑같이. 트럼프도 굉장히 이 파월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욕을 섞어가면서 내부 회의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베센트도 말렸대요? 항상- 예, 아니요. 베센트 중립적인 입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순화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베센트가 중간에서 이렇게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아참 그 있습니다. 내각 얘기도 네. 실제 이제 같이 욕했지만 파월의 편들물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 아, 파월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사실은 보면 금리 인하 하자는 게 자기의 주장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따지고 보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뭐라 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파월 편이 더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 예. 그런 얘기는 되게 다행이네요. 그나마 그 안에 예.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네.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죠. 근데 어. 반대로 또 걱정되는 건 지금 우리나라의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 뭔가 아, 우리나라? 예, 네. 대통령이 화가 나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라는 걸 최근에 저희는 좀 겪었기 아,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혹시 트럼프가 이 정도로 너네 다 내 말 안 들어? 그랬다가 혹시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거기까지는 뭐 고려할 필요는 없을까요? 거기까지는 뭐 고려가 안 될 것 같고 아, 그쵸, 이제 그쵸. 미국 역사상 미국은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시장이 국위이니까 예. 국위를 보면 트럼프도 그게 맞겠죠? 예, 마지막 가면 진다고 표시할 거고 예.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파월의 경쟁에 있어서는 일단 좀 각자 강대강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얘기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말을 딱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파월 해임하면
시장 망가진다. 폭락한다는 네. 거죠. 지금 파월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국제적 신뢰도가 굉장히 하락한 상태고 그러니까요. 지금 앞으로도 굉장히 걱정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파월까지 이렇게 해임을 물러나면, 한다고 하면 네 그러면 다음 날 주식과 국채나 모든 것이 더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채는 더 투매가 이어지고 아마 달러는 더 빠져갖고 지금 스위스 프랑이 뒤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대체 미국의 우선이 되는 게 뭐가 있나 싶을 정도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트럼프 잘못이니까 지금 할 말이 없는 분인데 요즘 너무 말이 많으셔갖고 예. 걱정스럽습니다. 오히려 예. 트럼프가 말을 안 할 때가 시장이 네,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을 만약에 물러나게 한다면 이 자체만으로 뭐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자를 정도의 그런 나라야라고 생각해서 더 실망을 할 것 같아서 투자자들이 네, 네, 이 상황은 그냥 좀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일본 언론 미일 관세 협상 조기 타결 어려울 듯이라는 얘기를 드가님께서 전해주셨는데 저희 두 번째 키워드가 요거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당혹스러운 일본, 트럼프의 진전. 트럼프는 진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본은 또 이렇게 조기 타결 어려울 듯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도대체 전 또 트럼프 얘기 또 계속 해야 되네요, 이거. 트럼프의 머릿속에 진전은 도대체 무엇이죠, 진전이? 아니, 잘 됐다는 건데 네. 보면 당사자는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웃기는데 지금 보게 되면 트럼프 안에 진전이 있다고 하지만 네.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없고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 실무진 회담에 왜 트럼프가 나옵니까? 장관급 회담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장관급에 나온 나와서 거기 때문에 뭐 일본 신문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네, 난입을 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난입이에요. 트럼프가 난입을 했다라는 일본 신문에 또 표현이 아니, 있더라고요. 난입이고 보세요. 누군 서 있고 누군 앉아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예. 와 이거 그러네. 되게 어색하죠. 이게 어색한 거 여러분 보통 서가 같이 악수하거든요. 이거 되게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는 여기 네. 대표야. 너는 직원이잖아. 이런 식의 보여준 거기 때문에 와, 상당히 앞뒤의 일본 느낌도 좀 있고. 약간 굴욕스럽죠. 그러네요. 일단은 이것도 사실 굉장히 아까운 그림이지만 안타까운 예. 그림이지만 아까 했던 진전 전혀 없었고요. 예. 전혀 없었고 그 원스톱 쇼핑이 이런 거거든요. 관세 더하기 방위비인데 방위가 얹어지면 사실은 미국에 대항이 안 되잖아요. 일본, 한국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고 일본이 원하는 진전은 관세 유예인데 못 가져온 거죠. 관세 유예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목표였는데 안 됐고 오히려 트럼프 말을 옮기지 않았지만 아마 엄청난 걸 요구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에서 그래서 일단 회담이 깨졌고 아마 곧 2차 회담 하겠죠. 예. 아니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 일본이 첫 타깃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구워 삼기 쉬운 존재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이렇게 길어질 것 같다, 결렬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지금 화가 좀 나겠는데요, 이거. 더 화가 났겠죠. 예. 화가 나 있고 본인이 나오는 것만으로 주눅 들지 않았는데 주눅 들지 않았고 네. 잘했고요. 그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보고 있는 일본이 미리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트럼프를 두고 관세를 협의할 때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그림이 아닌가 싶고 뻔한 결과가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만 걱정이 뭐냐면 다음 주에 있는 한국, 예. 그 다음 주에 있는 영국인데 일단은 좀 한국이 일본이 아니면 다음 주 한국인데 한국을 또 얼마나 그러니까요. 압박할지. 이거 약간 예. 그 선생님이 예. 매 때리는데 이렇게 그렇죠. 딱 기다리고 있는 예, 그런 기다리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최우선 국가 5개국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국, 호주, 일본, 인도, 한국인데 예. 어차피 영국은 말 안 들을 것 같고 예. 일본은 원래 인도는 원래 말 안 들으니까 다 한국인 게 약간 좀 저희도 무섭죠. 반도체를 투자한다라고 또 지난번에 뉴스가 한번 크게 났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네. 반도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제 얘기했듯이 알래스카에 있는 LNG 그 파이프라인인데 네. 그거 맡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어. 근데 그게 딱 보면 그 방입이 같이 디밀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왠지 저만의 이런 공포심 저만 그런 겁니까? 저도 그럴 것 예. 같아요, 사실. 예. 우리나라. 안 그러면 방역 10배 예. 요구하겠죠. 뻔한 예. 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나 잘 버틸까가 관건인 것 같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그냥 실무짐이 괜찮은데 거기에 트럼프가 딱 트럼프. 나오면 그쵸. 되게 압박이 있겠죠. 심지어 우리는
같은 그게 없잖아요. 우리는 대통령이. 대행이니까. 예. 대행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또 비슷한 사진 하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럼 굉장히 좀 굴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거는 시장 얘기, 뉴욕 증시 얘기를 떠나서 예. 한 사람의 어떤 국민으로서 약간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가장 큰 걱정이 그건 것 같아요. 트럼프가 뭔가 계속 약간 코너에 몰리는 듯한 느낌이라.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본인이 조금 쉽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에게는 되게 좀 더 무리한 걸 요구할 것 같다. 되게 네네.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 같다라는 게 문제인 것 네. 같아요. 아까 보이지 한번 다시 올려주시면 좋은데 네. 이 그림이 이게 밤 10시 수요일 밤 10시 그림이고 네. 나가면요. 예. 올리시면 그림이고 그 전에 했던 거 올릴 때도 내용이 바뀐 게 없었어요. 4시간 동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과 4시간 협의하면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거죠. 예. 바뀌어 있었으면 아마 트럼프가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오히려 제가 볼 뭐 때는 썼겠죠. 뭐라도 썼겠죠. 썼겠죠. 근데 예. 제가 볼 때 일본이 정말 잘한 게 아닌가 아, 싶기도 해요. 대응을. 시간을 일부러 버는 거구나, 일본도. 보는 거죠. 어차피 자기가 1번 타자였는데 예. 그냥 내려가고 다음 타자 맡긴 건데 다음 타자 한국이니까 아, 예, 우리한테 부담스럽죠. 약간 떠넘긴 거구나. 또 넘긴 거죠. 예. 아, 정성경 연구원님은 요즘 이런 일본과의 협상 결과 그리고 또 한국과의 우려 이런 것도 어떻게 보세요? 지금요 여기 말도 못해요. 아, 왜요? 우리 정크루가 왜냐면 이제 짜증 나니까 아. 트럼프 때문에. 근데 방송이니까 참 말 못하시는 아, 거죠. 그래요? 한국 얘기는 하지 않겠고 사실 지금 이 미팅을 하고 난 뒤에 일본과의 미팅을 하고 난 뒤에 그 일본의 뭐 뉴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런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펼치고 있고 만약에 오. 이렇게 관세를 사실 유예하러 갔다가 오히려 방위비의 관세를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관세를 그대로 맞을 시에는 일본의 경제 성장률도 1% 이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맞아요.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뭔가 연구원님의 그 말투가 갑자기 좀 분노가 강해지고 단단해진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곧 다음 주에 또 다음 저희 나라 일이기도 하고 사실 그리고 또 이거 일본과의 미팅을 하고 난 뒤에 다음에 니케이 지수가 또 하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하락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이 결렬이 났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에서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구나라는 걸 투자자들이 눈치를 챈 것 같기도 하네요. 이미 그 회담했던 아카자와 그 재무상이 나가서 한 얘기를 예. 28초 전에 보고 받았는데 예. 보고받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그게 밝혀졌기 때문에 아까 했던 큰 진전 전혀 없었고 트럼프가 맨날 얘기하지만 너무 블러핑 심한 분이 아닌가. 너무 도박할 때 뻥카 치듯이 너무 말에 대한 그게 너무 높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 예. 블러핑에 대해서 예. 전 세계 모두가 알아버렸다는 게 문제인 알게 거죠. 된 거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럼프의 조급함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시장의 지금 불확실성과 관세 전쟁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크게 압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지 않기 않죠. 때문에 네. 지금 그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공화당에서도 굉장히 트럼프에 대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각에서 보고 있는 그 하원 의원들이 이번 주 내에 어떤 큰 의미 있는 결과물이 없으면 엄청 코너에 몰려갖고 트럼프가 이제 약간의 좀 아플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며칠 안 부활절인데 남았는데. 부활절은 서로 존중하는 시기인데 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진 게 아닌가라고 좀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야, 참 신기하네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줄도 몰랐고 저는 사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머릿속에 뭔가 방법이 있겠지라고 끝까지 생각은 믿고는 있는데 이게 참 계속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니 뭐 전체적으로 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야, 이것도 신기하네요. 아니 그렇게 젠슨 왕한테 뒤통수를 쳤고 중국에다가 H-20 팔지 마 했는데 중국을 가버리네요. 젠슨 왕 씨는.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좀 민망해요. 그러게요. 왜냐면 이제 적대국인데 중국이. 이거 뭐 들은 척도 안 하는 이 정도면 거잖아요. 트럼프가 맞서겠다라는 네, 그 그쵸. 의도로 보일 수가 있을 것 뭐 같아서.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있었으면은 엄청 혼냈을 것 같은 그런 그쵸. 모습이죠. 트럼프 벼르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 H-20에 대한 그 고객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간 거고 그다음에 회담 중에서 나온 게 뭐냐면 새로운 칩 설계해서 뭔가 비교가자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건데 좋은 거지만 만약에 이번 주 중에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당일날 가냐는 거죠. 바로 뭔가 다음 날 메시지겠죠. 갔죠. 네. 네. 저가 볼 때는 너무 조금 미움을 산 게 아닌가 싶고
어찌 보면 젠슨하게 좀 판단이 흐려지고 있나 싶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취임식에도 안 왔던 안 사람이죠? 갔죠. 안 네. 갔습니다. 두 뭔가 번째. 이 사람이 약간 그 혈통에 대한 그게 있나요? 애착이? 혈통보다는 그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아예 처음부터 없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실제 얘기한 네. 게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는 이미 지금 얘기했어요. 혈통도 중요하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꾸 얘기하는 게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요. 이번 발언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희망한다라는 또 발언을 했었어가지고 그리고 또 뭐 딥시크 중요한 AI 스타트업 미팅에서도 같이 미팅을 또 비공식적으로 회동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는 또 새로운 규제에 맞는 맞춤형 개발에 대해서 또 논의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그냥 대놓고 트럼프 긁은 거네요. 완전. 그런 거죠. 예. 그런 것도 이해되는 거는 얼마 전에 발표했던 4년 동안 5천억 달러 투자한다는 것도 예. 트럼프가 무시하고 그쵸. 그런 규제를 가한 거기 때문에 짜증 나겠지만 배신감이 좀 들겠죠. 하지만 주주 생각하면 지금 뭐 주말에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 근데 굳이 평일날 홍보가 막 나가고 매체 기사가 나가는데 네. 간 게 좀 마음에 걸리고 사실은 그 동안에 나오는 화면을 보게 되면 너무 마음이 편한 거 이분이. 예, 그렇죠. 너무 싫은데 하여간 제가 볼 땐 굳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자체가 약간 좀 안타깝다. 와 채팅창에서 안타깝다. 이런 예, 말도 예. 있네요. 트럼프가 시진핑을 떠보려고 일부러 스파이가요? 젠슨왕을 보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런 거는 좀 무리인 게 그렇죠. 무리인 게 어제 바로 얘기했던 그 중국 방위에 대한 그 회의할 때 예. 일론 머스크 뺐거든요. 맞아요. 그게 또 이슈가 갈까봐. 됐었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굳이 젠슨왕을 그쪽에 피가 흐르는 젠슨왕을 떠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순수한 젠슨왕의 판단이죠. 그리고 그게 제가 아니에요. 봤을 예, 예, 때는 다른 업체 CEO들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예. 젠슨왕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나 없으면 너네 AI 어떻게 할 거야에 대한 자존심, 그런 자신감 자신감도, 아닐까요? 자신감도 있겠죠. 예. 자신감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 트럼프의 매를 번 그렇긴 하죠. 행동이 아니었나. 한번 예, 조금 예, 예, 예. 담아두고 있겠죠. 담아두고 있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 트럼프 리그 때 나왔던 속담이 절대 곰을 찌르지 마라. 오. 곰이 트럼프인데 찌르면 안 되고 죽이면 죽여야 찌르면 더한 폭행이 온다는 거거든요. 오, 왜냐면 죽이면 여러분들 죽여야지. 곰을 찌르면 곰이 한 방 날리지 않습니까? 한 방에 보내야 되는군요. 죽죠. 보통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한 방에 보내지 않으면 본인이 죽기 때문에 지금 그와 실수한 게 아닌가, 흡사한 실수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야. 좀 마음이 아픈 지금 거. 더욱더 예. 안타까운 것은 엔비디아가 워낙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의 좀 주가도 같이 하락을 하고 그쵸. 있습니다. 같이 빠졌죠. 예. 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늘, TSMC도 같이 그렇게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또 재미는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둘이 싸우든 말든 사실 우리나라는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엔비디아 주주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좀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 썩 좋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데 같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빠진 게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빠진 거죠. 반대 그러면은 가능했었는데. 예. 추가로 이걸 트럼프가 담아뒀다가 아직 반도체 관세 한 방 남았잖아요. 거기서 또 약간 또 큰 걸 한번 던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어떤 큰 걸 던지기보다는 작은 거 하나 건져오는 게 더 급해요. 트럼프는. 그렇구나. 예, 건진 게 네.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아시면 이제 전법이 용두삼이 전법인데 예. 크게 던진 다음에 한두 가지 건지는 게 목표인데 지금 한두 가지 건진 게 있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딱히 모르겠어요. 없잖아요. 네. 건진 이렇게 거라고는 실적 얻기도 참 힘들 것 그러니까 건진 거는 장 빠지고 국채 매도하고 그렇죠. 투매하고 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던지는 것보다는 작은 거 건지는 게 낫지 싶으니까 지금 아마 뭔가 효과를 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닌가 트럼프가 그렇게 보고 있죠. 무리할 가능성은 또 크지 않다. 쉽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진짜 이게 진짜 계산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의 심리 가지고 저희가 몇 분 동안 지금 이렇게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고 떠든다는 네, 게 네. 이게 여간 머리 아픈 일이 아닙니다. 골치 아픈 일이 아니고 네. 채팅창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도 마치 되게 음모론 같은데도 이거 맞나?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게 이게 결국 우리가 돈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맞는 말 같고 저것도 맞는 말 같으니까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오프닝에서 매수하실 거면 네. 좀 길게 보시고 네. 가치가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잘 찾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맨날 이런 얘기 하다가
너무 힘듭니다. 좋은 얘기 없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네 번째 키워드가 조금은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닝 시즌이 개막했고 사실 시장의 반응이나 분위기가 나쁘진 않잖아요. 네. 좋았고요. 예. 넷플릭스가 가장 좋았던 기업 실적이었죠. 네, 그쵸.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좀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1분기 매출은 105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5%가 증가를 했고 또 주당 순이익 EPS도 6.61달러로 애널리스트 예상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뭐 영업이익률도 작년 대비 뭐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거기다 가이던스까지. 가이던스도 굉장히 자신감을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이런 기업 아마 없을 거예요, 올해. 그럼요. 예, 없을 예. 겁니다. 예. 사실 다들 관세 때문에 가이던스를 뭐 제시하기는커녕 그냥 다 깎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자신 있게 관세? 그거 난 잘 모르겠는데 해보려고 그냥 그렇죠. 다 이렇게 오히려 그 엊그제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도 우리 시총 1조 달러 갈 건데 이게 되게 자신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 보시는 그림체 미스한 게 있다면 북미 쪽에 있는데 북미 쪽은 이미 포하거든요. 포하니까 그쵸. 별로 없을 거니까 그건 넘기시면 될 것 같고 예. 하여간 가이던스 보게 되면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그런 네.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주요 예. 성장 동력도 한번 예. 보시면 좋을 것 예, 같은데요. 네. 뭐 구독자 기반의 광고 매출이 굉장히 견조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에 저희가 넷플릭스 했었을 때 비밀번호를 공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했죠. 같이 예. 했죠. 한 4 근데 명씩 이런 같이 것들을 썼죠. 또 예. 단속을 하게 되면서 신규 가입자가 유입이 또 지속되었었고 그리고 광고 요금제 성장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주요 뭐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격을 또 올리고 있군요. 오늘부터 프랑스가 가격 올라가죠. 네. 우리나라는 한 번 올리고 말았죠? 한 번 올리고 말았죠. 예. 근데 그 올린 폭이 적다 보니까 예. 끊는 건 아닌 것 같은 거. 그쵸. 보시면 예. 될 것 같고 좋았지만은 세 가지 우려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우려는 그 틱톡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아, 틱톡 한 보면 계속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계속 보시죠. 저는 그게 어떤- 틱톡은 안 계속 이렇게 습관적으로 보는데 올리죠. 뭐 유튜브 네. 쇼츠나 릴스 같은 거 그래, 보다 보면 보기 때문에 거의 쇼츠가 거의 1등 경쟁이 아닌가 그렇죠, 싶기도 그렇죠. 하고 예. 두 번째는 그 광고 요금제에 따른 이제 약간 매출 저하인데 매출 저하가 아니고 광고 요금이 싼데 대신에 광고 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광고비가. 그걸로 이렇게 충당을 네. 하면 되는 광고 거죠. 요금제가 7.9인데 싼 거 맞지만은 또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제가 볼 때는 별로 아닌 것 같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스트리밍 업계를 다시 올리고 있는데 스트리밍이 어려운 게 그게 약간의 좀 만약에 방송이 안 되면 상당히 혼란스럽고 예전에 한번 끊기기 좋겠죠. 아 맞아요. 그때 끊겼죠. 마이크 뭐, 타이슨 나왔을 때. 그래 그런 거 우려가 있다는 거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는 세 가지 관점에서는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그런 어떤 쇼츠의 경쟁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 문제가 없는 기업이니까. 맞아요. 예.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러실걸요. 폭삭 소가수다 틀어놓고 예. 조금 지루한 부분 나오면 쇼츠 보다가 또 폭삭 소가수다 우는 장 나오면 그것도 야. 보고 일단 거기 계속 돌아가요. 넷플릭스는 돌아가고. 그래서 그 극장 같은 경우가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한 번 그쵸. 사람들이 끊지를 못하니까 맞아요. 넷플릭스를 많이 거기는 보고 쇼츠를 있더라고요. 볼 수가 없어요 중간에. 이거 시간이 필요한데 예. 요즘 그 도파민에 예. 너무 절여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멀티한 걸 놓쳤네요. 멀티한 맞아요. 거. 예.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끊기는 그 부분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설마 넷플릭스가 잘 해내겠죠. 넷플릭스는 어쨌든 좋았던 걸로 확인을 해보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게 혹시 폭락을 했는데 뭐 개별적인 이슈라고 봐야겠죠. 개별적인 이슈죠. 일단은 고령층 환자가 몰린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워낙 홍보를 많이 한 다음에 몰린 거를 감당 못했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기업이 자기가 뿌린 씨알을 거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럴 때는 보험료 올라야 되는데 그런 건강 보험료가 올라오겠습니까 지금? 그러게요. 올리기 쉽지 예, 않을 것 쉽지 같은데. 않은데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 돼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민영 건강보험의 어려움이 올해까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거 전해드립니다. 예. 네, 뭐 조정 주당 이익도 뭐 하회를 하고 매출도 하회를 했고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에서도 굉장히 원래 보수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회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지금 시장인 만큼 20% 이상 폭락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20% 빠진 게 당연한 것 같고 EPS 하향이 예. 원래 예측치가 30달러인데 지금 26.5니까 네. 그거 계산하면 딱 떨어지거든요. 네. 정확히 빠지면 빠졌다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이제 짜져 있지만 아까 얘기한 그대로 메디케어 어드밴스 비용이 어떤 그런 거 보게 되면 급증한 거 보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정말 이런 기업들은 멀리 하시고 아까 얼마 만에 빠졌다고 이 급락한 게요?
지금 98년 진짜? 이후니까 네, 30년 만이네요. 네, 네. 30만 원 네. 빠졌고 근데 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배당주로서도 그렇죠. 네, 좋은 인기가 것 같죠. 있는데 네. 배당주로서 투자하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투자할 때는 멀리 보셔야 되는데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1년 이상 보신 분들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아닌 것 같으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관련 오늘 보험주도 같이 하락을 같이 했습니다. 하락했죠. 아, 네, 그랬군요. CVS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을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계시다면 이 실적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배당이나 좀 받아야지 네, 뭐 주가 많이 안 올라가도 배당 주니까 안정적이겠지 하셨는데 갑자기 20% 넘게 폭락을 해버리니까 근데 또 실적을 이만큼이나 꺾어놨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불가피했던 그런 하락이었던 네, 것 같고 아 참 시장에 어떤 종목을 접근해야 될지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TSMC는 어땠나요? 이것도 좋았는데 생각보다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못했더라고요. 예, TSMC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8,329억 대만 달러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60% 이상 급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고요. 그 중에서도 뭐 고성능 컴퓨팅 프로그램 부분에서도 굉장히 전체 매출의 또 59% 차지하면서 앞으로 또 AI 시장은 괜찮은데 주가는 이렇게 가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자신감을 표방한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네. 이렇게 순이익 뭐 60% 이상 급증했다는 거 보고 거의 뭐 코카콜라 수준의 기업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테크 기업이 60% 이상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TSMC, 코스토코 같은 경우에는 실적 수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약간 놀랍지만은 미리 우리가 알고 인지하고 있었다.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아. 오늘 놀라움이 별로 없고 하지만 일단은 굉장히 잘한 실적이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엔비디아까지 좋아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관사에서는 별로 반영이 안 된 게 안타깝죠 지금은. 예. 지금 관세 리스크가 워낙 크다 워낙 보니까 크니까, 예. 실적을 이렇게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대만의 또 반도체 지금 당장은 약간 지금 연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언제 또 트럼프가 또 발표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또 이게 또 굉장한 또 불투명한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 반도체인데다가 심지어 대만이니까 이 줄줄이 앞에 이제 협상이 당장 코앞에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그걸 좀 기다리면서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이 호재도 다시 한번 시장이 알아주는 날이 올 텐데 그게 언제일지는 아직까지 좀 멀어 보인다는 거. 이게 TSMC의 주가를 좀 눌렀던 것 같네요. 그리고 TSMC의 고객사들은 워낙 화려하지 않습니까? 화려하죠. 아 그렇죠. 예. 네. 엔비디아, 뭐 AMD, 애플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AI 뭐 고성능 칩을 계속 위탁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또 대표 같은 CEO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TSMC는 위치 자체가 리스크라서 미국에 본사 있었으면 크게 날라올랐을 텐데라고 채팅창에 또 의견을 올려주셨는데 그러게요. 하필 타이완이라서 지금은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종목이 또 돼버리고 말았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키워드는요. 내부자 매수 폭증, 시장 반전의 신호. 드디어 긍정적인 얘기 좀 해보는 겁니까? 어떤 그렇죠. 내용인가요? 원래 주로 파는데 내부자가 보기에도 최근 하락이 좀 너무 어이없는 거죠. 예. 그래서 매수하고 있는 거니까 아마 본 자기 기업들의 속성을 아는 내부자가 산다는 거는 좋은 의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좋은 의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시장 전망치는 계속 지금 하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투자자와 시장 데이터와 굉장히 괴리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러네요. 저희 투자자로서는 어떻게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근데 급증도 아니고 그냥 증가도 아니고 폭증이라고 돼 있으면 이러면은 우리가 조금 따라가 볼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정확히? 따라갈 만한데 아까 예. 얘기한 그대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주가 빠지는 게 대부분 관세 때문인데 예. 관세 때문이 사실은 관세가 평생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생 기업에 있는 분들은 많이 빠지면 살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평생 있는 분들은 같이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오늘 사면 내일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차이 있기 때문에 진짜 멀리 보시면 내가 진짜 이 기업의 주인을 생각하시면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오히려 그런 좀 더 안 되겠죠 이런 건. 그러네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오늘 사면은 어차피 당분간 못 파는 거. 못 팔죠. 지금이 기회니까 그냥 뭐 묵혀놓지 뭐 이런 마인드구나. 흔히 알고 있는 주인 의식이 있는 분들은 사면 좋은데 예.
그 제가 어떤 기업을 매수할 때 주인 의식 갖고 매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런 것만 좀 분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하는 김에 그 새로운 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네. SEC가 발표하고 있는 내부자 거래 현황을 보여주는 사이트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 URL은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 만약 넣어보게 되면 한번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 TSLA. 그 검색하면 나오는군요.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요. 서치하면 네. 5년 동안 지금 빨간색이 매도한 건데 보시면 5년 동안 단 한 번 매수했죠? 테슬라 내부. 네, 거의 매도했죠? 이거 예, 이렇게. 굉장히 신뢰도 떨어지는 주식처럼 보이네요. 여러분들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수급이 미국은 없거든요. 예. 없는데 SEC가 보고한 거니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느끼시기에 섬뜩해지. 아니, 이렇게 조회할 수 있고 혹시 만약에 매수한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게 좋다고 보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필 또 테슬라를 보여주셔가지고. 다른 거 뭐 말씀하세요. 뭐 보고 싶으세요? 우선 넷플릭스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넷플릭스 넷플릭스 얘기 많이 괜찮습니다. 했으니까. 네. 넷플릭스 보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 예. 테슬라는 거의 매일 하루씩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넷플릭스 상황이. 지금 많이 매도했어요. 오, 예, 많이 이것도 매도했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혹시 매수한 기업 있으면 네. 그런 기업 좋게 보시라는. 거. 베스트바이 샀다고 하더라고 CEO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은 기업도 그런 기업이네.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키워드에 내부자 매수 폭증까지는 맞는데 시장 반전의 신호는 세모네요. 네, 세모. 사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조사에서 응답자 80% 이상이 글로벌 경기 약화를 전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투자자들로서는 지금 쉽게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또 오늘 키워드도 약간 좀 어려운 얘기들을 했는데 그래도 맛있는 미국 주식 하나는 보고 가야겠죠?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